삼프로TV 이진우 기자님께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이 영상들을 보는 와중에 이거는 옛날에 찍으셨던 거, 이것은 최근에 비트코인 당장 팔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보다가 이제 김작가 TV에서 비트코인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나는 조금 샀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하시면서 이 영상 내내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하대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저의 관점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이분은 이제 기자라기보다는 이제 기업 회장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권리를 다 득하신 분이셔서 이제 비트코인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알 필요가 없는 그냥 무언가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왜 그러냐면 기득권은 이제 현대 사회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무릉도원은 아니지만 나름 살만하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니까. 그래서 이미 권을 다 득하셨고, 그것은 단지 권력,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도 다 이미 다 완성되신, 뭐 잘 나가는 부장님 정도가 아니라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저런 기득권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일 수가 없죠. 이제 그 범주를 넘어나서 내가 지금 이런 엄청난 기득권이 됐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다 쓸 수 없죠. 이 저축된 재산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전달할까를 고민하다 보면 이제 비트코인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사유가 확장되지 않으신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신과 이제 책장사 신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하면 장사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예전부터 이제 저 이진우 이제 저 기자님이 원래 이 케인주주의 학파의 논리를 이제 종종 주창하셔서 제가 원래 저분의 이제 본인의 영상, 본인이 인터뷰하는 영상은 자주 보지만 본인이 직접 본인의 경제적인 사유를 이야기하시는 영상은 일부러 보지 않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결국에 이제 전달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누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저는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나의 가족 그리고 내 주위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어떤 임계점을 넘는 이제 개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제 저지하는 것이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쭉 말씀하신 내용들인데, 이제 비트코인은 아무 가치가 없고 그냥 지들끼리 사고 팔고, 그리고 지들끼리 사고 팔아서 좋다고 하면 그러면 뭐 나도 그거 보면 좋지 뭐, 이런 이제 삼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2024, 2025년이 되면서 비트코인을 사서 큰 경제적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에 떨어졌으면 이제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실패했으면 좋겠다. 그런 미워하는 마음, 맺힌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나의 본인의 나쁜 마음을 막기 위해서 여전히 쓰레기고 가짜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주 조금 사보았다. 뭐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리고 얼마 전에 조금 샀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역시 질문이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와 그리고 빌 게이츠도 이야기했는데 그들의 의견에 그러면 동의하는 것이냐? 10년 안에 영원히 된다고 했고 빌 게이츠 아저씨는 그거 뭐 쓰잘데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나도 동의한다 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왔고, 일단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보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바로 불편해지죠.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냥 지들 멋대로 부르는 것이고, 현재 이 케인즈 학파들이 이 주름 잡는 이 현재 이 왜곡된 세상의 가장 정점에 있는 이 중앙은행이 그냥 지들끼리 그냥 중앙은행 상 만들어준 거, 뭐 하나은행한테 상 받았다 뭐 요딴 건데, 그래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이라고 이름 붙여서 그것을 복붙하는 기자들이 다시 노벨상이라고 해서 이제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노벨 상을 받은 사람이 이야기해도 그 내용이 개소리면 그냥 개소리인 건데 그거조차도 거짓말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하고, 그리고 또 튤립처럼 뭐 이런 건데 이제 사회자께서 이 김작가 TV의 김작가님께서 근데 튤립은 짧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15년째 10여 년째 지속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기간은 안 중요하다. 150년 그래 150년이 돼도 어차피 기간은 안 중요한 거죠. 그냥 계속 거품인 것이니까요. 그렇다. 그리고
예술품, 골동품은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움의 가치라도 있다. 금괴가 아름답고 즐겁나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비트코인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제 계속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가치를 설명하기 어렵거나 또는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 비트코인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확실하게 답을 해주시는 분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많은 분들을 이제 뭐 3프로TV나 언더스탠딩 같은 데서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기자시니까 또 다른 인터뷰를 하셨다 뭐 이런 류의 얘기로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메일을 발명했는데 전 우체국 국장님을 만나서 이메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다든가 자동차가 발명됐는데 전 마차협회 회장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다든가 유명하긴 하죠. 장들이니까 유명하긴 한데 그들은 새로 이렇게 온 신문물에 대해서는 족밥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다수의 족밥들을 만나니까 올바른 가치, 올바른 설명, 올바른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것 뿐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논리적 비약이 나오죠. 유명한 족밥들이 공부를 해볼 만큼 해봤을 것인데 그들은 유명하기 때문에 어떤 사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충분히 사유가 되었을 거라고 이런 또 말 같지도 않은 논리적 비약이 있고 나도 공부해볼 만큼 해봤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기득권들의 이제 전형적인 이제 사유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뭐 기득권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회장님 레벨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해왔던 거에 대한 이런 자기 확신들이 이제 강화하시면 이제 이런 류의 사고를 하시기 마련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비트코인을 개발하거나 만들었던 친구들이 이것을 가상 화폐라고 주장을 아무도 화폐라고는 안 하지만 지들끼리 주장을 하던데 최근에 공부를 해보니 디지털 골드 자산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화폐가 안 먹히니까 자산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냐. 그런 이유는 비트코인 따위를 만든 아이들이 화폐 현상에 고민이 없는 이공계 공돌이들이니까 저런 류의 사유가 없어서 지들 입맛대로 이제 바꿔서 이야기한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저분은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뤄온 나의 사유, 나의 사고, 그 다음에 나의 이런 상황들을 부정하는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비트코인에 관련된 그 맥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충분히 맞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케인주의 학파들이 우리 사회를 그 멸망시키고 그 다 망쳐버린 그 이론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정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저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유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죠. 자, 이제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면 디플레이션이 와서 큰일 난대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개소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폐가 2,100만 개로 고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야 하는 화폐에 맞지 않다. 화폐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화폐의 수량이 고정되면 인플레이션은 안 올 수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일어난다. 어떤 문제가 되냐? 디플레이션과 경제마비가 온다. 이런 이제 개소리를 하시는데 이것은 저분의 개인 사유가 아니라 이제 가장 인류를 이제 망쳤던 많은 사유들 중에서 가장 제가 현대 가장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인류의 절대악 이제 케인즈 경제학파의 이론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케인스 요 학파들 요 무리들이 이제 언제 이제 빛을 발했냐? 언제든 이 사회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과거부터 이런 유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1300년대에 높은 실업률과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돈을 뿌려서 돈을 쓰게 해서 그 돈이 굴러가게 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된다. 쟤네들은 개돼지들은 무식하고 자본주의에서 이미 다 이제 다 도태된 아이들이라서 쟤네들한테는 그냥 주머니에 돈을 찔러주면 자기네들이 부자가 됐다라고 착각을 해서 돈을 쓰게 되면서 그 돈을 또 옆에 있는 개돼지가 받게 되면서 경제가 굴러간다라는 이제 개소리의 결정을 하게 돼서 문제가 된 것이고 이런 류의 사고를 하는 것이 이제 공산주의자 또는 개입주의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류의 이야기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냐? 공산당 원 말고 공산당 관리인들이나 현대 정치인들 그리고 기득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내가 부자가 된 이유를
이제 쟤네들이 이쁘게 설명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들은 어떤 가난한 사람이 저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부자가 되지 못하나요? 라고 질문을 받게 되면 그건 네가 자본주의에 적응하지 못한 것뿐이고 빨리 나라에서 돈 뿌려줄 때 그걸 받아갖고 잘 썼으면 되지 않느냐? 소비와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네가 못한 거고 네가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이고 네가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지 않은 것이고 네가 전세자금대출을 상대방에게 이용시켜서 네가 갭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아주 결정적으로 잘 사용되고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아주 입맛에 맞는 이론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1930년대 높은 실업률과 디플레이션이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화폐를 막 찍어냈기 때문인데 저것이 난 것은 더 많은 화폐를 찍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서 더 많은 화폐를 찍어내서 계속 돌리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이것이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는 아니죠.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다수를 다 망하게 하고 중산층을 다 작살내게 내고 작게는 이제 뭐 수도권, 더 크게는 그다음 더 크게는 더 다른 나라들을 계속 더 못 살게 하면서 돈을 찍어내는 자들에게만 이득이 있게 하는 이런 논리를 주장해 왔던 것이고 그리하여 저런 류의 학파들의 논리가 지금 현대의 2025년에 와서는 한쪽에서는 그래도 저 개돼지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돈을 찍어서 뿌려준다. 이 케인스의 그 1차원적인 사유를 계속 주창하고 있고 그 반대쪽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걔네들의 회사한테 보조금을 주고 여러분들의 개돼지들의 세금 말고 그 회사 그 느님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러면 낙수 효과에 의해서 니들의 월급도 올라가고 그럼 니들이 월급이 올라가게 되면 부자가 되는 줄 알고 돈을 쓰고 그 돈 때문에 경제가 돌아간다 이런 개소리들을 둘 다 이제 케인스 학파에서 나왔는데 한 번 정치를 니들이 해먹고 한 번 우리가 해먹고 한 번 니들이 해먹고 한 번 우리가 해먹으려고 서로 개소리들을 계속 짓거리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인류 번영을 망친 개쓰레기들이 나라를 망하기 직전 나라가 망쳐지기 그 즈음에 항상 하던 이야기가 되겠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이제는 좀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아직도 비트코인이 영원이 되냐? 영원은 안 된다. 뭐 이딴 얘기를 왜 아직 2025년도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유는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사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영원이 되냐를 고민하기 전에 내일 아침에 카카오톡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거나 아무도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무도 핸드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제로 투 원이기 때문인 것이죠. 제로나 아니면 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비트코인 가격이 1달러를 넘은 순간 영원이 되냐 안 되냐 100만 달러가 되냐 1000만 달러가 되냐 이런 논리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제로에서 원이 됐다. 1달러를 가치를 가져서 누군가 비트코인 한 개를 1달러로 서로 주고받는 이 네트워크 효과가 시작됐다는 것이 가장 결정적이고 그것을 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번 올바른 방향으로 사유를 해볼 필요 있고 제발 케인스주의를 그만 빨아라. 제가 근데 여기 적었는데 근데 뭐 기득권 뭐 정치인 그다음에 정치인의 돈을 줄을 대고 이득을 보려는 자. 뭐 이들은 케인즈를 계속 빨면 되고 지금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이런 쪽 사유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인 거고 비구독자분들은 몰라도 저희 구독자분들은 비트코인을 다 100만 원 이상씩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좀 책 좀 제대로 된 책 좀 읽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지금 2025년도에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고 이제 가장 큰 핵심은 이제 이 사회는 지금 현대 사회는 다 케인스 학파의 이론으로 이 경제 그 다음에 경제에 이어서 정치, 사회 자체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라왔죠.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그 동안의 내 생각이 틀렸다.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를 인정해야 되는데 일단 피기득권들은 인정이 좀 상대적으로 금방 되는데 기득권들은 잘 안 되고
더불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그 쓰레기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인터뷰, 논의, 토론이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 무시하고 지들끼리 잘 사시면 왜 이렇게 회자가 되는가? 라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경화가 유통되기 시작해서 그것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 누구라도 그 영향력은 벗어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유리구슬로 내 친구들과 내 주위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이런 기간이 수십 년, 수백 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경화, 간단하게는 그 말을 쓰기 시작하면 그 영향이 결국 나에게 온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내가 인터뷰도 하게 되고 경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이것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시나브로 내가 저들을 미워하지, 비트코인을 갖고 경제적 이득을 보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려는 나의 선한 마음 때문이라고 자위하면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게 되는, 그 누구도 영향을 받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 한 번에 내가 인터넷, 핸드폰을 딱 보고 나서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회사 주식을 사도 다음날 오르지 않죠. 왜냐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명이 있다면 4의 가치, 3명이 있다면 9의 가치, 4명이 있다면 16개의 가치, 이렇게 제곱의 가치를 통해서 그 효과가, 네트워크 효과가 퍼지게 되고,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 선순환의 구조 안에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시간은 기득권들에게는 좀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릴 것이고, 피기득권들이 빨리 깨달아서 이 초창기에 이 버스를 타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피기득권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득권들에게도 결국 다 이득이 됩니다. 그 기득권들도 그 에너지를 자식에게 또는 미래의 나에게 보내고 싶은 욕구가 똑같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피기득권들은 나는 나의 남는 에너지가 크게는 지금 없지만, 저축해놓은 에너지는 없지만 하루하루 남는 에너지를 저축해서 내가 미래에 돈을 벌지 않을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사용이 될 것이고, 이것이 사용되고 점점 보편화되면 될수록 우리 사회에 반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싸웁니까? 나한테 독이 안 되는데, 싸움이 나에게 해가 되는데. 그러면 싸울 일도 없게 되고, 그러면 전쟁, 화폐를 찍어낼 수 없으면 전쟁도, 모아둔 세금이 없으면 전쟁도 길게 할 수는 없죠. 일시적으로 할 수 없지만 이런 모든 많은 사회적 문제들, 그리고 지금 우리 법원 폭동부터 시작해서 계엄령, 이 사회적 반목들의 가장 근간 문제에 이 케인스주의자들, 이 케인즈 학파의 개소리를 빨고 있는 그들의 논리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